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지희입니다. 자,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힘차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2017년 올해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까지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어떤가요? 예, 2017년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 평가는요, 네. 총 한 5번 정도의 그 시행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17년도에는 7월달 그리고 9월달에 외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 이후에 지금 약 합격률은 약 60에서 7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친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도 그 아주 우수한 그 실무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걸로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이제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종목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총 몇 개 정도인가요? 네, 내년도에는 총 50종목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11 종목을 이제 대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더 네.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건데 오늘 소개할 자격증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자격은요, 그 인쇄 사진 분야 중에서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해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에서요, 네. 인쇄 그리고 사진 분야에는요, 인쇄 기사, 인쇄 산업기사, 인쇄 기능사, 그리고 사진 기능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출판 기능사 이렇게 5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첫 시행이 돼서 운영될 종목은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가 되겠고요. 이 전자출판 기능사는요, 그 주어진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이용해서 수정, 편집, 입력, 그러한 이제 그 작업 공정을 거쳐서요,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출판 기능사라고 하면은 일단 뭐 출판 얘기를 해주셨는데 출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지면으로 발행되는 그런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자출판이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떤가요? 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자출판이라고 하면 종이책 위주로 제작하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종이책 외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어떤 디지털 출판물로 구독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글이나 일반 사진의 원고에서 이제 음악이라든가 동영상에서 삽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출판물까지도 제작이 가능한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면에 한정돼 있던 것들이 전자책이라든지 우리가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는 일단 국가 자격증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검정형으로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만나볼까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한마디로 자격증 취득이 나의 실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자격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이 부분을 국가가 이제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는 이제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CS 기반으로 된 그 과정을 이수하고 그 후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요. 네. 14년도에 15종목이 지정이 됐고, 15년도에 또 15종목,
16년도에는 31종목, 그리고 올해 17년도에는 50종목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내년부터는 총 111개 종목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한 400여 개 되는 국가기술 자격 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대상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산업 현장 중심에 있어서의 교육 훈련과 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아마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활용도가 높은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실무에 대한 그런 능력도 좀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자격증 취득이 곧 나의 실무 능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개념의 자격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요, 그 취득 경로와 평가 방법에 있습니다. 취득 경로를 본다면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기능사의 경우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이러한 그 취득을 위한 그 제한이 없이 지정된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해당 종목을 이제 응시할 수 있고요. 그 평가에서 합격 기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어떤 학력 제한이 없이도 불구하고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취득 경로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평가 방법인데요.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합격한 후에야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본인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 내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부 평가를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의 두 가지를 다 합산을 해서 과정 전체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격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학력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도전을 한다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내가 그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넓어지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훈련과 교육을 또 많이 이수를 해야 되고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전자출판 기능사 과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직업인지 업무 영역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출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5개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원고를 작성하는 기획, 그다음에 그 원고를 다루는 편집, 그다음에 편집 디자인, 그다음에 제작, 마케팅 이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 디자인 분야에 속하고요. 그래서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거기에 글과 그림들을 이제 배치하는, 그러니까 독자들이 봤을 때 이제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것들이 내가 만약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정확히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인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제 출판사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출판사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단행본이라든가 뭐 교재, 잡지 분야 이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지금은 이제 또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광고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디지털 인쇄라고 하는 어떤 분야들이 또 생겨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직접 편집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곳까지 취업이 지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전자출판 기능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고 계신 이 전자출판 기능사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의 그 이수 시간은요. 네. 기능사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총 600시간의 그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315시간의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의 이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직업 능력 하고 선택 능력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약 한 285시간을 이수 완료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그 안에는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각각의 능력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는 약 한 16개의 그 능력 단위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약 한 7개 정도의 그 능력 단위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선택적으로 해당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기초직업 능력에 대한 그 교육도 약 한 30에서 60시간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의 주로 능력들은 이제 요구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편집 교정,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고, 또 출판물을 제작해서 출력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단위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한 600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저희와 같이 외부 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600시간 자체가 내부 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동시에 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600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이 자격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시작에 앞서서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을 현장 실무에 가깝게 커리큘럼 짜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평가형 자격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부 평가 그리고 외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내부 평가는요, 교육훈련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방법은 NCS 기반 12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 12가지 평가 방법 중에 내부 기관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 결과는요, 차후에 저희 공단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평가는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그 내부 평가와 다르게 저희 공단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필 평가와 실무 평가로 구분돼서 시행이 됩니다. 평가 범위는 모든 종목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필수 능력 단위만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평가 범위가 교육훈련생이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났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 장소가 본인이 배웠던 교육훈련 기관 내에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발휘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전자출판 기능사의 경우에는 내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과정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이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문제 해결 시나리오, 작업장 평가 등 실질적인 실습 위주의 평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국가 관련된 자격이기 때문에 뭐 내부 평가지만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철저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외부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외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NCS 기반의 평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도 뭐 포트폴리오 말씀을 주셨었고요. 이 외부 평가는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 능력 단위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또는 체크리스트 또는 뭐 서술형 평가, 그리고 작업장에서 본인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능력 단위에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편집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될 거고요. 작업하는 결과물,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평가자가 또 체크리스트, 이 사람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방식,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에 대한 평가 말고도 이론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필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1대1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외부평가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평가 결과를 50% 그리고 외부평가 결과를 50%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격 기준에 충족하면 합격이 되겠죠. 그 합격 기준은 평균 80점이 되겠습니다. 꽤 높네요. 네. 전체 전반적으로 이 과정평가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네.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적인 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 한 가지가 잘못되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성실히 임하면은 그 80점이라는 점수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더 알차게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전자출판 기능사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개인이 해당 종목에 대해 응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가지고 네. 필기시험 접수하고 또 실기시험 시험 보는 그런 식의 그 방식은 아닙니다. 이 과정평가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교육기관 내에서 600여 시간이라는 그 전체 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당 운영 그 기관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떠한 종목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선택이 되겠죠. 18년도부터 신규로 적용되고 있는 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지금 해당 기관은 심사 중에 있어서요,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인원으로 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정하고요. 그 부분을 과정평가형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공지사항에 2018년도 과정평가형 대상 지정 운영기관 해가지고 저희가 공지가 나갈 거고요. 공지에 보시게 되면은 어느 종목이 어느 교육기관에서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은 인정해 줬지만 그 해당 교육기관에서 언제 개설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셔서 그 과정의 개설 일자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하시면 이 과정평가 자격에 동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아까 80점이 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혹시 이 전자출판 기능사 외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정평가 자격 외부 평가는요, 불합격된 수험자를 대상으로요, 2년 안에 한 번의 재응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응시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본인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재응시하는 과정 내에서 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평가의 과정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2017년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요, 지필평가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작업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숙련도가 올라가지만 이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학습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자출판 기능사 같이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 방향 그리고 평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평가 가이드라고 해서 외부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고 과제 수는 몇 가지가 되는지를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지를 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해당 수험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같이 좀 더 염두해 주신다면은 내부 평가 말고도 또 외부 평가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필기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실제 과정을 배우고 있는 훈련생들을 직접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이 훈련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하루에 뭐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주 5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니던 어떤 그런 시간, 강의 시간에 비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거에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컴퓨터 활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과정평가형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에 관련된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 실무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을 받고 또 그게 바로 이제 취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되게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예. 소양을 다 갖추게 되는 건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 과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600시간 이상 되는 그 과정들을 현장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실무로 계속 하고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격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취업하고도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자출판기능사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정보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더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현장 밀착형 교육 환경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네, 자격증 취득은 어떤 한순간에 본인의 이제 한순간의 그 평가만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다 하면요. 그 후에 본인이 실무에 들어가 있어서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재교육이란 부분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취업 후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충분한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런 취득 과정 내에서 본인의 실무 능력이 얼마큼 돼 있는지를 자가 판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내에서도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컴퓨터, 이 전자출판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매체를 다루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단순히 컴퓨터라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능을 익히면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응용력을 좀 키운다면은 어떤 자격증 취득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수업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어떤 실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런 기술을 취득할 때까지 배워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어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자출판기능사 과정평가형 이 국가기술 자격 정보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훈련을 받으려는 분들은 또 이 직종 자체에 대한 분야의 전망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이책부터 지금 현재 이제 출판계가 이제 멀티미디어 출판물까지 범위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출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렇게 종이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출판사에 취업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출판에 관련된 부분도 취업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자출판 기능사에 도전해 보려는 구직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단순하게 책이 좋다. 네. 그다음에 출판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워크넷이나 이런 데 가서 워크넷에 방문해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직업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이 여기에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게 잘 맞다고 하면 그 취업이나 자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요. 이 출판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히 넓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어떤 그런 방식의 편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또 창의적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욕구 조건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그 구직자분들께서는 어떤 내가 좀 더 창의적인 일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내가 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전자출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과정평가형 자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또 저희 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도 해당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취득 방법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출판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출판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분야의 경우에는 취업 후에 이 현장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군인 만큼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저희는 언제든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